아버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감당하기 버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희가 돌보아 드려야 하지만 솔직히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생활이 어렵고 빠듯하고 게다가 아이들도 어리고요. 나는 그냥 너희 곁에서 함께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 동안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비용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부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에 남은 건 빠듯한 연금과 지친 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남은 인생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자. 그리고 이 결심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놀랍도록 달라진 그의 삶, 그리고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년퇴직이야. 손에 들린 꽃다발과 함께 집에 들어서는 날, 아내는 간단한 축하 파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중역까지 올라 정년을 맞이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 이제 좀 쉬면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더 자주 보고 그래요. 그렇게 정년퇴직 후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동네 산책을 하고 가끔 골프도 치러 가곤 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퇴직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곧 갚을게요. 둘째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성공을 장담했고 나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퇴직금 일부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애 이번에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손주의 교육을 위한 일이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또다시 저축해둔 돈의 상당 부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점점 재정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고 큰딸은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까지 있어서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출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힘들 것 같네요. 아내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직 3년 차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내의 투병 생활. 의료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치료비와 간병비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습니다. 남은 저축마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요. 빌려드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아버지, 요즘 저희도 돈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 저희가 도울 일 없을까요? 반가운 마음에 딸에게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빠도 이제 힘들어. 엄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이제 저축도 다 떨어지고 대출까지 받았어. 그러자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렇게 해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가 모시고 싶긴 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빠듯하고 어려워서 그건 안 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낸다고? 그리고 혼자 남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함께 살기 힘들다는 말 참으로 섭섭하구나. 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후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했고 나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집 대출금은 이자만 갚고 있었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어이, 김 부장.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그저 그렇게 살고 있네. 자네는 어때? 나는 퇴직하고 바로 작은 컨설팅 회사 차렸지. 우리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아직 쓸모가 있더라고. 덕분에 노후가 편해졌어.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변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날 밤 나는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일을 다시 시작한다. 둘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와 취미를 만들어 나간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우리 회사에서 마침 경력자 컨설턴트가 필요한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주 3일만 일하시면 됩니다. 예전 후배가 운영하는 작은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활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고객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생기면서 재정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정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과 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남은 돈은 안전한 배당주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달 조금씩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했고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둘째로 건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운동을 했지만 아내의 병환으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30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은 5kg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네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아내의 말에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우리 둘이 함께 가벼운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새로운 동료들, 동네 헬스장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친구들까지. 김 선생님, 이번 주말에 우리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바둑 두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사 후배의 제안으로 바둑 동호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모여 바둑을 두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하신다면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좋아. 아빠가 경험을 살려 젊은 사람들 돕고 돈도 벌고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자녀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재정 상황도 안정되었습니다. 대출금은 완전히 갚지 못했지만 이자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여전히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고맙다. 하지만 아빠가 깨달은 게 있어.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너희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건 아빠의 실수였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퇴직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70대 중반이 된 지금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을 챙기며 바둑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꾸준한 투자로 만든 배당 수입, 연금, 그리고 이를 통한 수입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아버지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둘째 아들이 이제는 사업적인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혜를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모두 성장의 대학생이 된 손주들은 종종 찾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돌이켜보면 퇴직 후 첫 5년은 혼란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 자녀들에게 의존하려 했던 나약함,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3가지라고 말입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자녀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관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와 취미생활.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갖춰졌을 때 노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비로소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여행도 가고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노후의 현실이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훨씬 냉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위기를 겪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노후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노년을 맞이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당당하고 든든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살아오신 그 삶을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